레벨업 마인드, 응답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행을 맡게 된 신세계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도원입니다. 앞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산정특례제도라는 주제로 산정특례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정신질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신세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영기 과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서 오고 가면 자주 뵀는데 여기 또 촬영 장소에서 뵈니까 또 어색하고 반갑네요. 네. 과장님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이영기입니다.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정신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장님께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핵심만 콕콕 짚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질문은 산정특례제도가 무엇인지입니다. 과장님, 산정특례제도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중증질환에 따른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도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결핵 등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 F20부터 F29로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된 코드로는 조현병,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의 질환이며 우울증, 조울병, 알코올 중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중에서도 일부 질환만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산정특례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미약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신청 혹은 병원을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담당 의사가 확진하여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신청자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고, 병원 신청은 확진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시면 병원에서 전산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신청은 직접 신청과 병원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통한 신청이 편하겠죠. 그럼 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신청 시 혜택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산정특례가 된 후 진료를 보게 되면 전체 진료 비용 중 비급여를 제외하고 10%만 본인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기간 동안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전국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원 시 식사비입니다. 입원 시 식사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 진료와 동일하게 5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산정특례 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산정특례에 해당이 된다면 아무래도 신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입원 시 식사비 산정특례 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신청을 한 후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나요? 산정특례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혜택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인감이나 편견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진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불이익이 없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니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 한 번 신청으로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제도 혜택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반 보험진료와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지정된 질환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에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볼 경우에는 일반 보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부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과장님께서 짧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정특례는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한 질환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년이 될 무렵에는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른 질환으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과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과장님의 멋진 설명을 듣고 있으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끝으로 과장님,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이라면 의사선생님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신세계병원 이영기 과장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레벨업 마인 정신질환과 산정특례 제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